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이냐?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내의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하자라는 것이고, 네 번째, 1960년도 8월 15일 해방 15주년 경축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서 고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고려연방공화국이죠. 이것이 김일성이 1960년도 8월 15일 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최고민족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 남북한을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1973년 6월 23일에 고려연방공화국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도기로서 국가연합방식 고려연방공화국을 일단 만들어 두고 남북한 각자가 현 체제를 인정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대민족회의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단일의 통일국가, 즉 제도도 통일을 하고 체제도 통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를 하고 국호는 고려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연방공화국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지는 어떠냐 하면, 첫 번째,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국가 형태를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 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을 금지하자. 즉 그렇게 되면 미국과 같은 외국 군대에 주둔을 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외국 군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한반도에 핵을 두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평화지대를 건설하자, 한반도 평화지대를 건설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고민족연방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남북한 같은 수의 의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북한 똑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자. 그리고 또 적당한 수의 해외 의원, 해외 동포 의원도 구성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방상설위원회라는 걸 두게 됩니다. 통일정부에서 군 통수권, 외교권을 보유하게 되며 민족연합군을 통솔하게 되며 공동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두는 것입니다. 윤본제를 형태를 취해서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부에는 연방상설위원회를 두어서 군 통수권, 외교권을 보유하고 또 민족연합권을 통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의장에 대통령을 둔다는 것입니다. 입법부에서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두어서 남북한 같은 수의 의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의원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지로서는 실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고구려의 전통을 사실상 매우 중시합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항복시킨 후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백제와 신라를 남쪽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그런 식과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서는 역사상 통일국가는 신라가 아니라 고려로 실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비판이 있습니다. 먼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동질감을 회복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연방국가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의 통합이 가능할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 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통합을 후세에 맡기자고 제안하였고 이러한 비현실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추천은 위키백과 우리 모두 백과사전에서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이냐? 북한이 주장하는 최신 버전 통일 방안으로서 2000년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장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1973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개정된 내용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94년 김일성 사망 후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연설보고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민족통일기구는 민족통일기구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 민족통일기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민족통일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핵심적인 핵심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연합 제한. 대한민국은 1989년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2013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지속되게 국가연합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연합은 유엔입니다. 남측이 최초의 국가연합을 주장한 1989년에 하고 나서 2년 뒤에는 19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됩니다.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의 공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법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결의하는 동일한 규범을 따르기로 한 지는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 연방국가 또는 단일국가와는 달리 국가연합에서는 군사도발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 원수가 존재하며 군대를 별도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2000년 최초 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 합의해놓고 또 대상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선 교류를 확대하고 그 다음이 수도에 대사관을 세워서 공식 상주 외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서 비로소 연방국가, 단일국가로 군대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평양의 대사관 설치는 서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해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형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남북 정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해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대 그 위에 무엇을 두느냐면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김일성이 1980년대 10월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을 하고 용납하는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라고 김일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려연방제, 그렇게 함으로써 고려연방제 창립 방안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낮은 연방제의 경우는 통일한국의 국기가 이렇게 태극기처럼 통일한국의 국기가 제정될 것입니다.
고려 연방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연방제와 낮은 연방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 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 헌법을 제정하고 단일 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려 연방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일 헌법을 제정해서 단일 의회를 구성하자라는 것이고, 낮은 연방제는 단일 헌법 제정과 단일 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혹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일단 남북한만의 유엔, 남북한만의 유럽연합을 설립함으로써 함께 교류해 가면서 상당 기간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73년 고려 연방제 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군 철수를 선조건으로 요구를 했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성 이해를 표시하여 사실상 선조건에서 취소, 주한미군 철수 선조건인 고려 연방제와 주한미군 주둔하는 낮은 고려 연방제의 그것이 고려 연방제와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유엔보다 연합 정도가 강화된 유럽 연합의 모델을 모방한다면 통일중앙은행에서 남북한 간의 통일화폐를 또한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연방제라는 것은 군 통수권은 연방 대통령이나 연방 총리가 단독으로 보유하는데, 군 통수권은 원래 연방제는 군 통수권은 연방 대통령이나 연방 총리가 단독으로 보유하는데,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는 어떠냐 하면 군 통수권을 남북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따로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연합제이지 사실상 연방제는 아닌 것입니다. 고려 연방제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내내 연합제를 주장하며 북한의 연방제를 반대했고, 북한은 연방제를 고집하면서 한국의 연합제를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둘 다 군 통수권은 남북한이 현행대로 따로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둘 다 연합제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다만 주한 미군 철수만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대립이었던 주한미군 철수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을 양해함으로써 사실상 남북이 연합제 핵심적인 내용을 거의 다 동의하였고, 다만 통일조약 체결과 서울의 민족통일기구라는 회당 건물 설립만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독은 연방제 통일을 하였습니다. 동독의 주석직이 사라지고 동독의 주지사 여러 명과 서독의 주지사 여러 명이 광역지방자치를 하며 그 위에 서독 총리가 통일 독일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국의 통일조약은 각각 국회 비준을 마쳤으며 동서독을 분리했던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동서독 통일의 조약 별도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조약 체결 즉시 전국 총선을 실시해서 초대 통일 독일 총리를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낮은 연방제가 아니고 높은 연방제 통일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서독의 GDP 격차가 10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1인당 GDP 격차가 3배였는데 높은 연방제로 통일이 되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독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선이 잘 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연방제도 아니고 낮은 연방제로 통일할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북한 지역은 계속해서 매우 가난할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현재 남북한의 GDP 격차는 40배에서 80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독일 연방공화국은 미국은 동서독 통일 동의조약에서 통일 독일의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은 연방제의 통일조약에 대해 주변국의 동의조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북한 정부가 모두 외국 간섭 없는
양국만의 통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변국의 통일 동의 조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미의 공식적인 반응은 핵무장국의 지위를 부정하며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뇌부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기는 하겠느냐 하며 핵동결조차 쉽지 않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핵우상국,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국이라서 핵무장 여부가 낮은 연방제의 걸림돌이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핵 동결에 합의하며 상호 양보하지 않는 이상 낮은 연방제는 실현이 힘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낮은 연방제를 해도 계속 미국 핵 우상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고려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